81번째 테마로 2차 방정식의 해와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 배게 될 내용은 첫 번째 해와 계수의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 2차식의 인수분해가 있고요. 세 번째 두 수를 해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와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와 계수의 관계인데요. 해와 계수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콜 0에 두 개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자, 두 건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두 건의 곱이 a분의 c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데, 자,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되느냐면요. 이 2차 방정식 있잖아요. 2차 방정식의 건의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x는 어떻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 녀석이 건의 공식을 통해서 나온 건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 두 개의 건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두 건을 갖다가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건을 곱하게 되면 a분의 c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예전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2차 방정식에서 두 건의 합은 자, x제곱의 개수예요. x제곱의 개수분에 x의 개수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건의 곱은 x제곱의 개수분에 상수항 이렇게 구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해와 계수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 잘 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인데요, 문제. 자, 이게 해와 계수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자, 예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와 계수의 관계 첫 번째 문제인데 2차 방식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는 0에 두 개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갈로 1번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갈로 2번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갈로 3번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갈로 1번부터 하나씩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1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얘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되나요?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개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뭘 구할까요? 두 건의 합과 곱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두 건의 합과 곱을 구하면 자, 합은 마이너스 x제곱 개수분의 x개수에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2분의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건의 곱은 x제곱의 개수분에 상수하니까 자, 2분의 4 약분해서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 여러분들이 곱셈공식 변형이라고 해서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을 쓰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죠. 자,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합과 곱으로 형성된 이 곱셈공식의 변형을 써야지만 이 값을 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자, 얘는 머릿속에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 두 건의 합하고 곱을 갖다가 각각 대입을 하면 자,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답은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에서 해와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곱셈공식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갈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2번 문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당연히 두 건의 합과 곱을 먼저 구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아까 구했던 대로 그대로 구해놨습니다. 자, 이 녀석의 곱셈공식 변형을 여러분들이 또 암기를 해 두셨어야 되는데,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 제곱의 곱셈공식 변형은 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입니다.
자, 이 녀석도 머릿속에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갖다가 대입을 할 수 있죠. 자, 2분의 5 대입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2를 대입해서 자,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4분의 7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갈로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3번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입니다. 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도 마찬가지 두 번의 합과 곱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의 곱셈 공식 변형도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다음과 같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합과 곱을 갖다가 각각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정답은 8분의 5가 됩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와 계수의 관계에서 두 번의 합과 두 번의 곱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 변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와 계수의 관계 두 번째 문제인데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5px 더하기 12p 더하기 18 이퀄은 0. 자, 두 개의 해의 b. 자, 해의 b가 2대 3으로 나타났습니다. 2대 3일 때 실수 p의 값을 구하세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해를 알파, 베타로 가지 않고 해의 b를 2대 3으로 줬습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두면 될까? 라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2차 방정식 두 개의 해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2알파, 3알파. 됐나요? 그래서 두 얘하고 얘의 b가 알파 지우고 나면 2대 3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건을 2알파, 또 다른 한 건을 3알파 이렇게 둔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얘를 한 건, 얘를 한 건. 그래서 두 건의 합은 자, x제곱계수분의 x계수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5p 이렇게 되죠. 자, 두 건의 합은 x제곱계수분의 x계수에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5p. 그 다음에 두 건의 곱은 x제곱계수 1분의 그 다음에 12p 더하기 18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5알파는 마이너스 5p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p가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얘는 6알파 제곱이잖아요. 6알파 제곱. 자,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p를 갖다가 넣습니다. 마이너스 p 넣으면 6p 제곱이 되겠죠. 됐나요? 6p 제곱에 마이너스 12p 마이너스 18 이퀄 0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6p 제곱. 그 다음에 얘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6으로 양변을 나누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죠. 그죠? 다음과 같이.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하면 자, p 더하기 1, p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알파, 베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해의 b가 나왔을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고 얘를 한 건 해서 두 건의 합, 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예제 2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으로 2차식의 인수분해가 있겠죠? 2차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식의 인수분해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의 해를 자,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녀석은 최고차항 계수가 a니까 a를 두고요. 자, x제곱의 계수인 a를 빼냅니다. 그리고 두 건이 알파, 베타일 때 우리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2차식을 인수분해 할 수 있다. 됐나요? 2차식을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특히 중건을 가질 때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어떤 식으로 자, 최고차항 계수 묶어내고 x 마이너스 알파 전체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2차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죠, 문제. 자, 예제 3번.
2차식의 인수분해 문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차식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차식이 놓여져 있죠. 갈로 1번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을. 자, 얘 2차식을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시오. 갈로 2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도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갈로 1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라는 저 녀석을 우리가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수분해 방법으로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방법을 씁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식 인수분해는 이렇게 X자 형태로 인수분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 2차식을 이퀄 0, 즉 2차 방정식을 만듭니다. 자, 이퀄 0을 두고 이퀄 0을 놓고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근해 공식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x값을 구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 x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x값은 이렇잖아요. x는 4분의 3 플러스 루트 17 하나, 그 다음에 x는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7 하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됐나요? 그래서 얘가 하나 알파라고 생각하고 얘를 베타라고 생각하면 알파, 베타를 알고 있을 때 2차식 인수분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최고차항 계수 x제곱의 계수 2를 묶어내고 자, 얘를 이렇게 이항한 상태에서 자, 얘네들을 좌변으로 이항한 상태에서 그대로 쓰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죠. 됐나요? 최고차항 계수 2를 쓰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쓰면 된다 했잖아요.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저 2차식의 인수분해를 우리가 알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이퀄 0으로 놓고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x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x값 두 개를 알파, 베타라고 생각해서 x제곱의 계수 2를 묶어내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요. 갈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2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던 인수분해로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퀄 0으로 놓고요. 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x값을 구합니다. 자, x값을 구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묶어낼 것도 없죠. 그냥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x 마이너스 자, x 마이너스 1 플러스 i 그죠? 1 플러스 i인데 마이너스 분모한 거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니까 자,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i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거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자, 두 해를 근으로 갖는 해로 갖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수를 해로 갖는 2차 방정식입니다. 두 수를 해로 갖는. 자, 두 수 알파, 베타를 해로 갖는 2차 방정식인데요. x제곱 계수가 1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자, 알파, 베타를 해로 간다 그랬을 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퀄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죠? 두 건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전개를 하고 나면 x제곱 마이너스 자, 두 건의 합 x 플러스 그 다음에 두 건의 곱 이퀄 0 다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두 수 2 플러스 루트 2와 2 마이너스 루트 2를 해로 가는 2차 방식을 만들어 보자. 즉 x제곱 계수가 1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 두 건을 더하죠. 두 건을 더하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없어지고 4가 되죠. 4에다가 마이너스 4x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건을 곱해보세요. 두 건을 곱하면 합차 공식이죠. 자, 앞에 거 제곱하면 4가 되고요. 뒤에 거 제곱하면 2가 되죠. 그래서 4 빼기 2 되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됐나요?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됐죠? 자, 이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4번 두 수를 해로 갖는 2차 방식.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퀄 0 이것의 두 개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넣었을 때 알파제곱 베타제곱을 해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얘 알파제곱 더하기 알파제곱 베타제곱을 해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저 두 건을 더한 거 됐나요? 더한 거 됐죠? 그 다음에 곱한 거. 자, 이렇게 우리가 2차 방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해야 되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2차 방식이 작성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 얘부터 먼저 구한다고 하면 변형 공식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서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두 건의 합과 두 건의 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두 건의 합과 두 건의 곱이 필요하겠죠. 이 2차 방정식에서 자, 그래서 두 건의 합은 x제곱 개수분의 x개수의 마이너스니까 2가 되죠. 그 다음에 두 건의 곱은 x제곱 개수분의 상수하니까 3이 됐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자, 이렇게 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죠. 그래서 각각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자, 얘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 되죠? 그래서 갖다가 대입을 하면 9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 이게 두 건의 합. 자, 얘가 마이너스 2 됐으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곱. 9가 오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 작성하면은 자, 이렇게 된다고 그랬고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구해가지고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x. 그 다음에 얘가 9니까 9 이렇게 온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된 내용은 자, 2차 방정식 해와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들이고 기본적인 개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름대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